네, 이번 시간은 이제 바꿔보는 시간인데요. 앞에서는 이제 한 명이 포탄을 쏘는 그러한 동작을 구현을 했었고, 여기서는 두 명이 포탄 쏘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 반대편에도 대포와 폭탄을 만들어 놓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포탄을 쏘도록 바꿔보는 이런 그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사한 포탄이 상대방의 대포에 맞으면 이 포탄이 터지는 효과가 나도록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구현 결과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1이 있고 플레이어 이렇게 오른쪽에 1, 2가 있죠. 초기 값은 플레이어가 0인데 이제 시작을 딱 하면 자, 플레이어 1이 되고 자, 1 버튼이 깜빡이죠. 그러면은 발사 속도하고 각도를 이렇게 해서 하죠. 그 다음에 플레이 2로 바뀌면서 2가 깜빡거리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폭탄, 이 대포가 이제 발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조금 늘려가지고 이렇게 네, 좀 못 미쳤죠. 다시 1로 순서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두 개의 플레이어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순서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죠. 자, 발사 속도를 조금 더 세게 하고 발사가 늘려가지고 발사를 아이고 안 맞았네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상대방이 맞을 때까지 발사를 하는 거죠. 네.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서 맞춰볼까요 이제? 되게 안 맞네요. 발사 속도를 조금 더 늘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안 맞고 여러분 아마 더 잘하시겠죠? 네, 맞았죠. 이렇게 하면 폭탄이 방금 터지는 듯한 효과가 1초 동안 나타났죠. 자, 이런 게임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만들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대포가 하나 더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포탄도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복제해서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라는 변수가 하나 좀 더 있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번, 2번 버튼이 하나가 있고 자기 순서가 되면 얘가 깜빡거리는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작 하나하나를 다 코드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작이 있으면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또 메모도 하고 사전에 그런 알고리즘을 좀 설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사전 프로그래밍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어떤 그 제어권을 서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쏜 다음에 너가 다시 쏴라 하는 이런 뭔가를 알려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호를 보내는 그런 동작이 필요할 거다. 신호 보내기가 필요할 거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더 필요하고 복제하는 그런 버튼, 폭탄과 대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1, 2번 버튼이 필요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플레이의 변수가 바뀌면서 각각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작을 구현을 하는 것을 여기서는 목표로 하고 있죠.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그 제가 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도전을 해서 만들어 보는 이런 연습을 사전에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래밍 능력을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죠. 제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면은 뭐 뇌가 동작을 하지 않죠. 그냥 내가 멈춘 상태에서 따라하기 때문에 전혀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많이 들여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라든가 제가 하는 걸 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도전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머리를 써다 보면은 이제 해결책에 도달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답을 조금씩 보면서 힌트를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답을 보기 전에 중요한 거는 최대한 자기가 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자꾸 해보는 거, 도전을 하는 거,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멈춰놓고 잠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해보셨죠?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가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앞서 만들었던 프로그래밍 여기에다 그대로 이제 추가를 해서 할 텐데, 일단은, 이 폭탄과 대포의 복제본이 이쪽에 필요하죠. 먼저 대포를 복제를 해볼까요? 대포에서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복제를 하면 대포 1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현재 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로 가야겠죠. 180으로 딱 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고, 크기나 뭐 y좌표는 그대로고, 모양을 이제 왼쪽으로 어떤 대포의 어떤 그 위치, 발사하는 주둥아리의 위치가 이 좌측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모양으로 가서 현재 이 모양을 아래쪽에 좌우 반전을 시켜줍니다. 반전을 시켜줄 수 있죠. 그 왼쪽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반드시 저장하기를 눌러야지만이 얘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저장하기를 하시면 얘가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포, 폭탄이 필요하죠. 폭탄도 그대로 복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름은 그냥 폭탄 1 그대로 두도록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표가 180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왼쪽에 폭탄 하나, 오른쪽에 폭탄 하나, 이렇게 이제 각각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아까 하나 필요하죠. 현재 어떤 플레이어가 하게 되는지에 대한 변수, 플레이어라는 변수를 하나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내가 다 쐈으니까 너가 쏴라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호 추가하기인데 플레이어 이름을 플레이어 1 공격,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플레이어 2 공격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신호를 주기 위함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블록으로 돌아와서, 자, 오브젝트가 이제 112번 버튼이 필요하죠. 그래서 추가하기에서 저기서 버튼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굉장히 많은 버튼이 있는데 조금 내려보면은 왼쪽에 숫자 버튼 이렇게 있죠. 물론 여러분 다른 버튼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수치가 표시되어 있는 버튼을 사용을 하는 것이 1, 2번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추가를 하도록 하고, 크기가 크니까 크기하고 좌표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80, y는 70, 크기는 50으로 설정하도록 하죠. 자, 변경 조금 옮기도록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숫자 버튼인데 이름을 숫자 버튼 말고 얘를 플레이어, 왼쪽에 있는 애들을 플레이어 1이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또 복사를 하나를 해야겠죠. 우측 버튼 클릭해서 복제를 해서 자동으로 플레이어 2라고 이름이 붙죠.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좌표를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놔야겠습니다. 엑셀 180으로 하면 옮겨지죠. 그리고 현재 모양이 1번 그대로니까 오른쪽에 있는 1번 모양 탭을 눌러서 숫자 버튼 2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죠. 이 중에서 2로 하고 하면은 왼쪽은 1, 오른쪽은 2, 왼쪽은 플레이어 1, 오른쪽은 플레이어 2라고 세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폭탄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폭탄 오브젝트는 이렇게 발사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어권이 무조건 1번에만 되어 있죠. 근데 제어권이 2번, 1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바뀌는 그런 현재 상황을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변수에서 플레이어를 아직 안 만들었네요. 확인을 해서 만들도록 하죠. 만들어졌죠. 그래서 플레이어라는 변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가 1일 때는 얘가 하고 2일 때는 오른쪽이 발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줄 때 플레이어 변수를 일일이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미리 해두고 이렇게 이제 왼쪽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바로 복제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1일 때만 동작을 수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에서 만일 뭐뭐라면을 이렇게 해주고 이 안에다가 이걸 넣어주죠. 바로 뭐냐면 플레이어라는 변수가 1이라면 판단해서 뭐뭐가 같다면 해주고, 자료에서 플레이어 값이 1이라면은 이제 복제본을 만들어서 그 다음 수행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는 뭘 수정을 하면 될까요? 쭉 발사가 되는데 우리가 미리 보기에서 확인했듯이 우측에 여기 포탄에 닿으면 이 폭탄의 모양이 터지는 모양으로 바뀌었었죠.
이 폭탄 지금 오브젝트에서 모양으로 가면 두 번째가 폭탄 터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언제 바꿔주냐면 이게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 우측의 대포를 만나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이 필요할 거고, 여기 참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현재 좌측 폭탄 입장이니까 우측 포탄의 대포에 닿으면이죠. 그래서 판단으로 가서 무엇에 닿았는가를 가져와서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어디에 닿으면, 우측에 있는 대포의 이름이 대포 1이죠. 대포 1에 닿으면 바로 부딪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이 폭탄의 모양을 터진 모양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생김새에서 폭탄 터진 모양으로, 안 터진 모양인데 터진 모양으로 바꾸도록 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보여주도록 하죠. 1초 동안 기다리기 해서 1초간만 보여주도록 하고, 이렇게 이 사이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뭐 어딘가에 이 만일 반복하기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반복하기가 계속 언제까지 되냐면은 벽에 닿을 때까지 되기 때문에, 폭탄이 터진 다음에도 폭탄이 계속 벽에 닿을 때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동작이 수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포에 닿으면 더 이상 이 반복하기 동작이 수행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반복하기를 중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1초 기다린 다음에 반복 중단하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바로바로 생각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멈춰놓고 일단은 이 반복 중단하기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다가 그런 오류를 발견하겠죠. 아, 이게 터졌는데도 계속 나가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아,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해결책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폭탄이 다 터졌으니까 더 이상 이가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반복 중단하기를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프로그래밍이 어떤 사고 방식인데, 이게 처음부터 완벽한 코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에 가면서 차츰차츰 이런 시행착오를 이렇게 겪게 되고, 그건 버그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버그라고 하는데, 이제 버그를 발견하면 그 버그를 고치는 디버깅이란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디버깅의 작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차 코드를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바로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버그를 발견하고 버그를 수정하는 디버깅 작업을 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버그를 좀 최대한 줄이려면 사전에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정교하게 이렇게 순서를 논리적으로 정해놓고, 그런 거를 좀 메모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서 정리를 하는, 코딩을 하는 것이 좀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죠. 무조건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 설계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리즘 설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패턴, 반복적인 이런 패턴을 발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컴퓨팅 사고력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론 공부할 때 컴퓨팅 사고력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간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발사를 하게 되면, 예, 발사 속도하고 각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지금 이제 왼쪽만 계속 발사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측으로 뭔가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발사한 다음에 얘한테 오른쪽으로 제어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어디에서 하게 되냐면 바로 폭탄을 여기서 발사를 한 다음에 이 복제본을 삭제를 뭐 한 다음 해도 되고요, 하기 전에 되고, 얘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2 공격 신호를 보내가지고 네가 공격을 해라 라고 반복이 다 끝나면 그럴 때 신호를 보내는 거죠. 플레이어 1 공격이 아니라 2 공격으로 신호를 보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신호 2를 받아가지고 뭔가 적절한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폭탄 1이죠. 자, 이 폭탄 1도 아까 폭탄을 복제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만일 뭐뭐라면을 이렇게 해주고 이 안쪽에 넣어주는데, 이 참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까는 플레이어 값이 1이라면이라고 했죠. 여기서 앞에서 폭탄에서 플레이어가 1이라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다 복사해서 써볼까요? 이렇게 해서 폭탄 1으로 가져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얼마라면 2라면 이라고 하겠죠. 아직은 이제 2라는 값을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 1, 2번 버튼에서 그런 값들 설정 및 설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포탄에서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폭탄 1에서는 이제 그게 플레이어 값이 2라고 이제 바뀌었을 때만 얘를 실행을 해라라고 해두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머지 얘는 그대로 수행이 되는데, 자,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폭탄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사돼야 되기 때문에 초기 값이 x좌표가 마이너스 180이면 안 되겠죠. 180으로 바뀌어야겠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얘는 마이너스 180이었고 얘는 우측으로 원래 180 값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폭탄 1이죠. 그래서 180으로 정하고 y좌표는 그대로 두고요. 시간도 0.2 변함이 없죠. 네, 시간이나 y좌표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받을 때까지 반복하기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x좌표, y좌표를 한번 볼까요? x좌표는 처음 값이 180으로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이 아니라 180에서 시작을 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이게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플러스니까 x좌표가 이 우측 180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포탄이 위에서 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180에서 더하는 게 아니라 180에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계산해서 빼기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빠져나와서요. 180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니까 뒤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빼기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더하기는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x좌표로 정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죠? 예. y좌표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y좌표는 변화가 없죠. x좌표만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고, 그리고 이제 왼쪽 폭탄 대포에 맞으면 이제 터지고 반복을 중단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동작과 똑같죠. 그래서 아까 폭탄으로 와서 복사에 사용하도록 하죠. 만일 어디에 맞았다면, 자, 이거를 코드 복사를 해서 자, 폭탄 1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다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자, 뭐만 바꾸면 되겠습니까? 대포 1에 닿았는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포 1이 아니라 대포죠. 왼쪽에 있는 대포의 오브젝트 이름이 대포이기 때문에 대포에 닿았는가라고 해주면, 자, 대상 없음 모양, 이건 매번 이렇게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폭탄 터진 모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쐈으니까 그 다음 1번 네가 쏴라 라고 신호를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시작해서 자, 신호 보내기, 플레이어 1 공격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겠죠. 그럼 이제 신호를 보냈으니까 신호를 받아가지고 변수도 바꿔주고, 그리고 몇 가지 그런 초기값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발사 속도나 발사 각도 같은 경우는 1번, 2번에서 이렇게 매번 자기가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서 했던 그런 먼저 본 플레이어의 발사 속도나 발사각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좀 모방이 돼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발사 속도나 발사각은 플레이어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0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0과 1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변수가 지금 플레이어라는 변수가 1, 2 그거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 작업을 바로 1번과 2번 여기 버튼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플레이어 1 오브젝트 이 버튼에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신호를 먼저 한 번은 보내야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1 공격 신호를 한 번은 보내서 일단 얘로 처음 시작하도록 하고, 이 2에서는 그 작업이 굳이 필요가 없겠죠. 1에서만 한 번 해서 신호를 보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받았을 때 모든 걸 처리를 합니다. 플레이어 1 공격 신호를 받았을 때, 그러면 얘에서 이제 값도 설정하고, 어떤 변수도 설정하는 이런 걸 해주게 되죠. 그래서 자료에서 자, 정하기로 해서 일단 플레이어를 몇 번으로 정합니까? 1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 어떤 변수? 발사 각도를 0도로 해서 초기화를 시키고, 그리고 발사의 속도를 얼마로 하죠? 아까 1로 했죠? 1로 정하여 초기화를 시켜 놓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 버튼 1번이라는 걸 신호로 보내기 위해서 얘가 좀 깜빡거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깜빡거리는 모양을 보였다가 숨겼다가 보이면 되겠죠. 모양을 숨기고 보이기 이렇게 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중간에 앞에다가 1초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1초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면은 기다렸다가 숨겼다가 나오는 이런 동작이 수행이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은 그런 동작을 어디다가 해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플레이어 2 이 버튼에다가도 그대로 1번을 이렇게 코드 복사해서 2번으로 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해당되는 건 바꿔주면 되겠죠. 플레이어 이번에는 뭡니까? 2 공격 신호를 받았을 때 신호를 누가 보내죠? 바로 폭탄 1에서 쭉 한 다음에 한번 발사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 공격 신호를 여기서 보냈죠. 보내면은 이란 이 버튼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플레이어를 2로 정하고, 그죠? 2로 정해야 되죠. 그러면 2로 정해야지만이 여기서 버튼 폭탄 1의 버튼이 여기서 플레이어가 2라면 복제본을 만들기 때문에 이 동작을 수행을 하겠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버튼에서 플레이어 2 공격 신호를 받았을 때 플레이어 변수를 2로 정하고 발사각, 발사 속도를 0으로 세팅을 하고 모양을 숨겼다가 보이는 동작은 똑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제대로 돼야 될 텐데요. 자, 시작하기 하면 처음에 1번이 깜빡거리죠. 그리고 발사 속도하고 발사각을 줘서 그 다음에 발사 속도 발사각이 0으로 다시 초기화가 되죠. 플레이어는 2가 되고 방금 2가 깜빡거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발사가 돼야 되겠죠. 발사 속도하고 발사각을 바꿔서 발사가 돼버리네요. 바로 맞췄습니다. 다시 1번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뭡니까? 발사권을 서로한테 넘기면서 수행을 하는 이런 게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제대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조금 전에 좀 발사 속도가 빨랐는데 오른쪽 폭탄에서 시간 더해지는 게 한 번 더해졌네요. 그래서 어쩐지 좀 속도가 빨랐네요. 자, 한 번만 더 하도록 하죠. 폭탄 1은 맞게 돼 있죠. 한 번만 시간 증가량을 한 번만 해줬죠. 여러분이 조금 더 폭탄의 속도를 느리게 하려면은 0.2를 0.1로 바꾸면 이 곱해지는 값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절반으로 줄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러니까 속도를 파워를 조정을 이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보기가 됐고요. 그다음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어 보는 건데 바꿔보기는 조금 여러분이 스스로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새롭게 만들어 보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 상대방 대포를 쏴가지고 이렇게 포탄이 맞추면은 각각의 플레이어의 점수가 1씩 증가하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변수가 2개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지 않고 직접 수행을 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멈춰놓고 진행해 보세요. 네, 다 진행을 했죠.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변수가 2개가 필요하겠죠. 속성에서 변수 추가해서 자, 플레이어 1 점수 이렇게 추가하고 또 추가하도록 하죠. 또 추가를 하죠. 이번에는 플레이어 2 점수. 자, 2가지 변수가 만들어졌고
점수는 화면상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좀 놔두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점수가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자, 폭탄에서 바로 오른쪽, 왼쪽 각각의 대포에 닿으면은 이 변수의 값을 일씩 증가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자료에서 더하기로 가져와서 자, 대포에 닿으면은 모양으로 바꾸고 1차 기다렸다 반복 중단하기 전에 먼저 점수를 증가시킬까요? 플레이어 1 점수에 1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폭탄 1으로 가서도 마찬가지로 왼쪽 대포에 닿으면 점수를 이렇게 이번에 플레이어 2 점수에 1만큼 더하면 되겠죠. 조금 전에 왼쪽 대포 폭탄에는 플레이어 1 점수에 1만큼 더했으니까 우측의 폭탄에는 플레이어 2 점수에 1만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 더하는 거는 쉽게 해볼 수 있을 거고, 만약 그 대포가 3번 맞추면은 뭐 1번 플레이어 윈 또는 2번 플레이어 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면에다가 뭐 게임 오버라든지 어떤 플레이어 윈 이런 글자를 크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부분은 여러분 이제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수가 또 필요하겠죠? 각 대포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변수가 필요할 거고, 그 변수가 처음에 뭐 초기값 3이었다가 맞을수록 점차 값이 줄어들어서 0이 되면 0이 되는 순간 누가 그 0이 아닌 그런 숫자가 남아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생명력이 남아있는 대포가 윈이다. 그래서 뭐 플레이어 2 플러스 윈 이렇게 이제 뭔가 글자 상자 글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그러한 동작을 구현하면 될 것 같죠.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도전이니까 여러분 조금 더 게임을 발전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추가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뭐 확인을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맞추면은 대포의 점수, 각각 플레이어 점수가 일찍 올라가는 거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각각 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동작을 추가로 그렇게 수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강좌에서는 포탄 게임, 포탄을 대포에서 쏴서 어떤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그게 상대방 대포에 맞추면 이제 터지고 그리고 이제 점수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학습을 같이 수행을 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